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7월은 제가 주제를 그 인연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는 한 달로 제가 그냥 잠시 잠정적으로 정했어요. 한번 뭘 하다 보면 그게 거기에서 이제 파급되는 거, 딴 것도 해볼까? 딴 것도 해볼까? 그래서 제가 그 7월에 어떤 인연을 만날까를 우연히 찍게 돼서, 그러면 인연법을 한번 제대로, 단지 뭐 궁합, 남녀 간의 궁합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인간이 어떤 인연법으로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래요. 무슨 뭐 합이랑 충을 보고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맞다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이 인연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처 지금 현재가 아닌 그 전생에서부터 뭐 전전생이든 전생이든 이제 그런 때부터 온 인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가 전생의 성적표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생에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삶이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닌 것 같은 게, 물론 말 못하는 짐승들보다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동물로 태어난 것보다는 낫지만 그 본인이 지금 현생에서의 어떤 인과관계로 인해서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사주를 보든 아니면 궁합을 보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사주 명리의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해서 쓰는 저의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이죠. 픽션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 그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도 제가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한 사실을 위주로만 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소설을 쓰는 능력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주 자체에, 그래서 제가 문학적인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써도 칼럼이나 좀 딱딱한 글을 쓰는데, 오늘은 인연법에서 이제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됐으며, 그래서 뭐 그 연인들보다는 부부나 또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분들에게 조금 더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제 형살이라는 게, 형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형살도 많은데 이 형살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유유형에 대해서, 옛날에도 유유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본인이 사주에 유유형을 갖고 있을 때였고요.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본인의 사주에서 이렇게 뭐 월, 일시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예요. 물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세려면 이렇게 같은 데 있어야지 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월은 아무래도 이 연월 일시를 기준으로 연월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전생에서의 어떤 인연, 이거는 조상이면 이거는 뭐 부모 때에 그 부모 때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가까운 전생이겠죠. 이건 좀 먼 전생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본인의, 그러니까 이 일에 서로 유유형은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 그리고 이 시에 있는 거는 이 시 둘 다 이거는 본인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100%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네, 명리라는 게 오행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오행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전생의 인연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예,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원리가 어떻게 형살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형살이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와, 그 다음에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외에도 형살은 많은데 제가 인연법 하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게, 아는 한에서만. 네. 일단 유라는 거는 여기 가을, 제가 이제 해자축, 여기는 수고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봄이고 목기운이죠. 여기는 이제 화고 여름이에요. 오늘 하려는 게 이쪽인데, 이쪽이 이제 금이면서 가을이죠. 금하고 가을은 조금 쌀벌한 기운이죠. 칼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살아있는 것들은 이제 끝내고 이제 죽음에, 이제 겨울에 가기 전 단계의 계절이에요. 근데 보면 이쪽 신유술 이쪽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방합이라고 하고, 가족합이라고 해서 같은 계절에 서 있는 강한 금북이죠. 신유술을 방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유축, 네, 이렇게 가는 거는 삼합이에요. 삼합이라고 해서 사회합이라고 하고, 이제 금운동을 하는, 이렇게 되는데, 그 금운동의 왕지가 유금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서도 신유술 중에 유금이 가장 강한데, 삼합에서도 유금이 가장 강해요. 즉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이제 타로를 할 때도 명리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동서양을 불문하고 칼은, 네, 힘 있는 자가 쥐는 거예요. 네, 권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금이, 뭐 금일간이나 금이 많으신 분들이 조직, 권력을 하는 그런 조직에 많이 있는 이유도, 금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권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권력. 실제로 높은 권력에 있는 집안이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두 집안 사이에 유유형이 형살이 되는 거는 권력 싸움, 즉 네가 잘났니 우리 집이 잘났니, 이렇게 어떤 그 서로 양보가 없이 싸우다가, 그래서 원수가 될 수 있는 집안의 원수, 집안이 원수였던 조상을 둔 남녀가 만난 그런 궁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이상의 소설은 사실은 잘 못 풀어서 못하겠지만, 어쨌든 유유형으로 형성된 남녀의 특징이 뭐냐면, 금은 서로 의기투합을 할 때는 잘 맞아요. 하지만 어떤 다정다감한 봄이나 여름의 어떤 그런 것과는 달라요. 차갑고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의리로 사는 부부일 수 있고, 근데 그 유금이라는 갖고 있는 날카로운 금이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느 지점까지 만약에 건드렸을 때는 그게 조금 그냥으로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부가 본인들이 어떤 싸운다라는 기보다는 칼하고 칼끼리 부딪히니까 조심조심 하는데, 그 부부가 살면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집안에 좀 터진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듣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여기에 월지에 두 분이 유유형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그 본인도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런 일이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양쪽 집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차마 약간 미스테리한 일이, 본인은 이런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본인 얘기를 해 주셨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유유형사, 특히 월지에 있어서 가까운 전생에서 두 집안 사이에 사실은 칼부림이 있었겠다. 왜냐면 이분들은 여기에도 사실은 충이 있었어요. 연지에서도. 그렇다고 이런 거를 뭐 제가 저기 알아서
만약에 이런 궁합을 갖고 오신 분들에게 결혼하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었으면 이 두 분들이 결혼을 안 했을까? 알면 조금, 네, 알면 조금 조심을 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본인에게 맡겨진 또는 본인에게 내려진 어떤 숙명이 본인이 감당하지 않고 피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분을 안 만나고 다른 분을 만났으면 또 다른 곳에서 어떤 또 그거를 만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는 이상 유유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가급적 네, 조금 긍정적인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궁합 보는 사람으로서의 그거예요. 얘기는 다 해드리고 그래도 본인이 만약에 네, 정 못 헤어지시겠으면,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을 하기는 싫은데 부모님들이 하라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걸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형살이 있으면 저는 좀 말리고 싶다 라는 거죠. 칼부림이 난 집안이었을 그 조상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형살이 있고 이 두 분들은 또 원진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헤어질 뻔 했는데, 안 헤어지시고 지금까지 사시는데, 그래도 서로 지금은 이해하고 사시기 때문에 괜찮으시지만, 만약에 이 일 때문에 헤어지셨다면 아마 그 두 사람의 인연을, 그 인연이라는 거는요, 그 전생에 어떤 뭐 본인의 조상이든, 조상도 본인의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 본인의 어떤 유전자가 벌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그 어떤 반복되는 걸 끊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풀지 못하고 중간에 헤어지셨으면 아마 그 자손들이 중에서 또 그런 걸 겪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은 좋아지셨으니 너무 다행이고, 두 분 대해서 이 집안에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게 앞으로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이 안 가는 그런 걸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랑 저랑 얘기하면서 둘 다 느끼는 거는 미스테리인데, 이거를 이 명리적인 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각 집안의 어른분들이 네, 한 분씩 돌아가시고 이런 어떤, 그래서 제가 다른 형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도 보면 그 일지나 월에 형살이 이렇게 형성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한 어떤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형살이라는 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들은 월지의 영향으로 아마 조상의 영향인 것 같고, 일지라는 거는 본인들이 그런 감옥을 만드는 그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의 책임이 있는 데서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되는 수순인 것 같고, 시는 글쎄요. 이거를 못 풀었을 때 말년이나 다음 생에 그럴 수 있다라는 약간 암시 같기도 해요. 어쨌든 유유형은 그 집안 간에 그냥 다툼이 아니라 칼부림이 나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었던 적이 있는 역사를 가진 남녀가 만나서 그 가족의 그거를 풀라고 만든 만나게 한 인연 같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유유 형살이 사실 형살 중에 가장 좀 무섭더라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오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칼이라는 건 결국 네, 목숨을 치잖아요. 그래서 목숨과 관련된 형 중에서는 제가 가장 무섭기 때문에 유유 형살을 먼저 다뤘고, 다른 형살도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